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공기 간판점이 어떻게 일본에서 랭킹 1위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다 있는데 굳이 티쿤 방식이 맞다고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일본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티쿤 일본 법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티쿤 이용하실 때는 굳이 일본에 사람을 두지 않고 티쿤 일본 법인을 여러분 법인처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다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에는 사람을 두고 있지 않아요. 티쿤이 대신해 주는 거죠. 티쿤이 직영하는 일본 공기 간판점 에드사이는 이겁니다. 이거 많이 흔히 보시던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보는 거지 않습니까? 뭐 동태탕 25,000원부터 해가지고 뭐 노래방 광고도 있고, 뭐 행사장 가면은 굉장히 큰 공기 간판도 있죠. 자이언트 공기 간판도 있고, 이렇게 또 출발선도 만들 수 있고, 별의별 형태가 다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본에 만들어준 공기 간판들이에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공기 간판점을 운영을 하는 거죠. 멋있는 공기 간판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에서 제조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걸 일본에 파는 거죠. 어, 단연 1위인데 올해 매출은 3억엔이 약간 넘을 것 같아요. 뭐 3억 1천만 엔 정도인데 지금 환율이 100엔 940원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한 30억 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30억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어쩌면 연간 300억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이게 고동색, 고동색이 올해 매출이에요. 진짜 잘 올라가죠?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장사를 해도 이렇게 매출이 계속 올라가야지, 매출이 떨어지면 힘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기 간판은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이 작년 동월 대비 성장률을 얘기하는 건데, 2월 달에 61%, 72%, 5월하고 6월은 좀 줄었네요. 어쨌든 7월에는 86%, 64%, 201%. 와, 이렇게 돼야 돼요. 장사는 이렇게 돼야지 힘이 납니다. 그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본에는 공기간판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공기간판은 광고 효과가 탁월하잖아요.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 파는데 1등 못하면 그거는 정말 바보죠, 바보.
공기 간판 찾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예 안 만들어. 우리만 팔아. 그런데도 질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런 상품이 사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탁월한 상품들이죠. 제가 일본에 팔았던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 간판, 부직 포백 다 그런 거죠. 물론 명함 스티커 같은 거는 일본에 파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월등했다는 거죠. 중국제는 품질이 안 좋아요. 일본에서 중국제를 수입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접어버리더라고요. 항상 일본에 팔 때는 중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높은 걸 갖고 파는 거고요. 중국으로 팔 때는 디자인이나 기능이 높은 걸 갖다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거고 일본 수입업자는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직접 판다는 거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팔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해서 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품질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클레임 날 때 또 분쟁도 많고. 그래서 티쿤이 일본에서 중국제를 수입해서 파는 사람은 경쟁 상대로 애당초 생각도 안 했어요.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티쿤이 이렇게 잘난 척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따라하는 사람 생기면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렇지만 폐쇄하면, 자꾸 막으면 저도 죽더라고요. 이렇게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발전시킬 방안을 억지로라도 찾게 돼요. 저는 절대 티쿤이 한국 업체가 다 간다 그러더라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시장을 개척해 놨기 때문에 나가는 분들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나가세요. 티쿤이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는 도와드리기 힘들 수 있네요. 우리가 직영하는 거를 그냥 판까지 다 깔아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티쿤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일본에는 만드는 사람 자체가 없고 중국 거는 품질이 안 되고 한국 판매자들은 따라하지 않으니까 이거 혼자 뛰는 경주잖아요. 혼자 뛰는데 1등 못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대 지지 않는 시합을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지지 않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 했던 이유는 질 싸움은 아예 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고라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현지화 자사몰로 운영했다는 거죠. 보면은 이 공기간판점은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점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보면은 판매자 자신이 이미 주식회사 티쿤이고 오사카 주오구 미나미 센바 거기 있는 신사이바시에 있는 회사라는 거를 딱 알 수 있잖아요. 신사이바시 아시죠? 도톤보리 그 대게 그림 크게 나온데 거기 우리 사무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모든 걸 처리해 주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고객은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일본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물건 사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현지화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 운영은 한국에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기 간판도 일본 아마존과 야후 재팬에 입점해 있거든요. 근데 자사몰 매출의 0.7%밖에 안 돼요. 우린 신경도 안 씁니다.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몰, 내 쇼핑몰이죠. 내 쇼핑몰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게 티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 배경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뭐 티쿤의 이제 전통적인 운영 방식인데, 어떤 사업부, 예를 들어 우리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부직포, 맥, 뭐 용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 일은 해당 부서장에게 거의 전권을 줍니다. 뭐 해달라는 거 특별히 막은 적이 없어요. 물론 조언은 하죠. 근데 그거야 뭐 친구 회사에도 조언하는 건데 뭐 조언이 안 하겠어요.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저는 뭐 마케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뭐 부서장은 거의 다 수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전권을 줍니다. 그래서 광고 운영이든 뭐든 알아서 하는 거고, 담당 부서장은 매출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판매사 연수를 시키면서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CEO가 하지도 못하면서 움켜쥐고 있고, 판매 책임자, 주로 원어민이죠. 원어민에게는 권한을 거의 안 주더라고요. 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일본 직판을 초창기부터 했잖아요. 그래도 어떤 물건을 팔 때는 제가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일단. 그리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티쿤이 전권을 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했던 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응대합니다. 공기 간판은 한국에서 운영해요. 그래서 일본 인터넷폰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 사는 일본어 원어민이 고객 응대를 하게 합니다. 저는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연변분들이 전화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은 사실 해양 국가라서 한국보다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일본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외국인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느낌이죠, 느낌. 뭔가 이상하지 않은 거. 말을 해도 아주 편하게 통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일본은 본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말하는 게. 그런 미묘한 거를 알아차려 주느냐, 못 알아차려 주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소홀히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틀리더라도 일본식으로 틀리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어민이 응대를 하는 거는 일본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미묘한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캐치해서 회사에 반영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티코는 원어민을 키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어민이 회사에 가져다 주는 고객 피드백, 이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던 홈페이지 색감을 선택하든, 원어민이 선택하면 뭐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일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원어민이 응대하게 하는 거, 또 원어민을
해당 부서의 핵심 판매 키맨으로 삼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를 잘 보이게 해놨어요. 보면은, 공기 간판도 제일 위에 050-3033-0552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 놨잖아요. 이거는 일본 인터넷 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전화를 보면 동경에 있는 전화인가 보다 하는데 인터넷 폰이에요. 그 밑에 내려보면 전화번호 또 크게 적어 놨죠. 저는 작은 회사들이 쿠팡이나 아마존 흉내 내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쿠팡이나 아마존은 전화 안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거기서 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진짜 왕처럼 떠받들어야 되는데 작은 회사인데도 전화번호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티코는 이런 데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전기 제품이잖아요. 공기 간판은. 그렇기 때문에 형식 승인 등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회사도 이렇게 못해요. 티코는 이걸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품질 관리는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너무 고마운 건 이거 티쿤이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사와서 파는 거잖아요. OEM은 아니고 OEM이야 브랜드 얘기인데 어쨌든 한국에 제조사가 있고 우리가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조사가 품질 관리에 각별히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본 손님이 품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 그 물건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티코는 클레임을 피하지 않고 적극 대응했어요. 2019년에 판 공기 간판이 불이 났어요. 합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어요. 다 판 게 9,000대나 되는데 9,000대를 어떻게 리콜하죠? 근데 티코는 다 했어요. 일본의 리콜 전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리콜 전문사더러 리콜 처리 대행사죠. 대행사에게 한 대당 10만 원 주고 다 처리했어요. 9,000대 10만 원 뭐 다 줬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미리 일본 법인을 통해서 보험을 들어놨죠. 보험을 들어놔서 손실을 줄였는데 그래도 한 3억 9천만 원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9,000대 리콜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뭐 이미 다 팔고 부서져서 버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리콜은 한 5, 6천 대 한 것 같아요. 그거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그때 그 경험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티쿤 믿는 거죠. 티쿤은 믿을 수 있는 회사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객하고 관계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리콜 했었던 얘기 정리해 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일본 손님들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이래서 이제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9,000대 리콜 처리하느라고 박살이 났어요. 팔지도 못했어요, 이때는. 그러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잘했죠? 하여간 여러분께서도 티쿤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보험도 처리해 놔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관계, 법무관계 처리할 거 무지 많습니다. 이걸 티쿤 일본 법인이 여러분 법인으로서 도와드리는 거죠. 또 광고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광고비예요. 연 광고비. 계속 올렸죠. 근데 이때 제가 관심을 못 가질 때인데 2021년부터 2024년 동안 광고비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작년에 2배로 올렸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비 아낄 사람은 장사 안 해야 됩니다. 광고비는 농부의 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어 죽어도 농부는 종자를 삶아 먹지는 않아요. 그거는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부에서는 광고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광고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는데 티쿤이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티쿤은 이제 간판, 광고물 전문점으로 확대합니다. 공기 간판점은 애드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광고물이잖아요. 사인물을 중심으로 한 광고물 전문 판매점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이거 그럼 뭐 매출 300억 만드는 거는 금방이죠. 사인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인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광고 간판 광고물 전문점으로 확대합니다. 에드네온도 광고판이죠. 또 한편으로는 옥외 광고물도 취급을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옥외 간판 일본에 팔면 됩니다.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 적어두지 못한 게 있네요. 뭐냐면은 이 공기 간판은 이 미퉁이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에 모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타들은 이 미통은 미리 일본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벌룬만 인쇄해서 일본 창고에서 결합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배송료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못 팔 게 없어요. 못 팔 게. 제가 글 하나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 한국서 일본의 택배 박스도 팔았다니까요. 여러분, 택배 박스 팔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어렵냐는 거죠. 일본의 택배 박스는 비싸고 한국 게 훨씬 더 좋은데 택배 박스는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전자상거래에서는 택배 박스 없으면 발송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엄청나고 훨씬 더 싸고 좋은데 못 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경험도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이것도 다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아이템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을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경험은 www.tkuntickun닷컴에 들어오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티쿤 도움 없이 여러분 혼자서도 일본에 직판할 수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 직판할 수 있어요. 다만 티쿤 도움 받으면 훨씬 더 돈이 덜 든다는 것 뿐이죠. 설명해 오세요. 9월 24일 오후 4시에 참 이렇게 해외 직판하는 방법 설명회 합니다. 이 동영상만 봐도 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설명회 와서 저 만난다고 생각하셔요. 저하고 인사하고 여러분께서 그냥 앞으로 뭐 할 때 저하고 직접 만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움 됩니다. 해외 직판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일반도 저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으로 하고 또 지식도 얻고 이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판 단톡방 들어와서 공부하시고요. 저는 일본은 한국 앞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 상인들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서로 치일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길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본 땅을 지배하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이 좁은 땅에서 동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그만하시고요. 돈 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일본 직판하는 겁니다. 제가 신용 불량자였다가 부자손 1%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랑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보다시피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 또 일본은 비싸고 우리나라는 싼 거. 이런 아이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파는 거 고단한 일입니다. 일본으로 가면은 되고요. 또 일본이 너무 넘치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도 딱 넓잖아요. 14억, 뭐 2억 5천 이렇게 사는 글로 가자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